안 가르치겠다는 거하고 가르치겠다는 거 동시에 언어라고. 음, 그러면 받는 사람이 굉장히 히- 부담스럽지. 언제까지 가나. 부담스럽죠. 항상 은혜를 받는 입장이죠. 내 의지는 하나는 없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또 우리가 해야죠. 선생님, 자기소개해서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한량 바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난주에 선생님, 우리가 1번 1타로 해가지고 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단 말이에요. 선생님은 돈이 많아도 부담스럽다. 그래서 음. 그러면 그 부담스러우면 나를 줘라. 저는 내가 요긴하게 써줄 테니까. 근데 지금도 부담스러우세요? 그 생각 그대로세요? 아니, 그때 케이트가 음, 예를 들었잖아요. 네, 응? 나를 위해서는 그게 잘 안 되는데, 음, 음, 그걸로 다른 사람에게 뭘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음, 얘기하니까, 그러면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음, 그래서 오늘, 어, 어, 글을 뭐, 쓰다가 음, 옛날에 거기 여행하다가 사실은 제가 계속 그림을 그리긴 그렸지만 뭐 딱히 뭐 화가나 작가나 뭐 이런 게 돼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네, 그냥 그림은 계속 내가 계속 부족하다고 생각되니까 계속 그리는 거였기 때문에 음, 내가 굳이 뭐 그걸로 돈을 벌겠다, 그걸로 이름을 날리겠다 이런 생각은 뭐 안 해본 상태로 계속 붙들고 있던 건데 음, 오늘 이제 쓴 부분에서 뭐냐면 이제 그 치앙칸이라는 곳에서 머물 때 음, 거기 이제 숙소 주인이 그림 그리시는 분이었어요. 음,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내가 뭐 작가가 되겠다, 화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게 막 열심히 그리지 않았어요. 그림을 계속 그리는 게 아니고 그냥 음, 정말 정말 할 거 음. 정말 할 거 없이 심심하고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를 때 이제 그림을 온갖 그리셨어요. 온갖 이것저것을 해본 거죠. 그동안 음,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했던 것들을 이제 음, 그럴 때 한 번씩 재료도 바꿔보고 뭐 그림 그리는 그런 방법도 좀 바꿔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씩 그린 거거든요. 음,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뭐지? 그 같이 갔던 분이 그 모심기 하는 농가에 가가지고 음, 하는데 근데 제가 그때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일은 못 도와주고 그림 그냥 앉아서 그 집을 이렇게 그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거기 있는 여자애 둘이랑 아주 꼬마 남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걔네 애들이 이제 내가 그리고 있으니까 와서 이제 구경하다가 음, 나중에 그걸 애들 줬는데 그러면서 거기 같이 갔던 분이 저를 음, 뭐 화가라고 소개를 한 것 같아요. 음, 말이 갑자기 뭔가 그분이 뭔가 한마디 했는데 음. 애들이 갑자기 표정이 확 달라지면서 뭐 어떻게 달랐지? 와, 뭐 이래요?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음. 하여튼 갑자기 애들이 그 시골 애들 왜 이렇게 되게 막 수줍어가지고 해봐. 막 수줍어가지고 막 이렇게 눈 피하고 막 이렇게 음, 다니던 애들이 음,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더니 막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아니, 저분이 도대체 뭐라고 하신 거지? 막 이렇게 생각을 음, 했는데 뭔가 하여튼 작가나 화가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쭉 모여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을 했는데 그 여자애들이 되게 쑥스러움 많아가지고 막 계속 이렇게 막 내 옆에 안 오고 음, 이렇게 피해 다녔었거든요. 음.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그린 것도 주고 하니까 사진 찍는데 양쪽에서 중학생 애랑 고등학생 애가 달라붙어가지고 어머나, 내 팔짱 딱 끼고 사진 찍는 세상에. 거야. 그래서 어머. 어씨 순간적으로 그냥 뭐라고 그런 그러 거지? 그분이 도대체 뭐라고 그래 그 모르겠어요. 티네이저들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러면 진짜 화가가 돼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대중의 요구에 의해서 아니 그 걔네들의 그 그, 뭔가 그, 꿈과 어, 그, 희망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그래서 그런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어요. 아, 화가가 돼야 되겠는걸이라고 생각한 게 그때 그런 이유로. 아, 너무 웃겨. 아니, 이렇게 반응이 격하단 말이야.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를 하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아 근데 그렇잖아요. 사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물론 그 왜 애들이 아무것도 알 아니에요. 일이 없긴 하지만 음. 걔들이 그것에 대해서 알 일이 없긴 하지만 음, 내 마음에 걸리잖아. 그게. 아, 이게 난 좀 갑자기 선생님 그 얘기하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 왜 우리가, 그러니까 선생님은, 나는 그냥 진짜 그림을 계속 그렸고, 난 무슨 화가고 작가는 아니었고, 진짜 시간이 비고 너무 심심하면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심심 놀이풀이로 놀이한 건데, 내 스스로도 나는 작가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동네 애들이 무슨 소리를 듣고, 무슨 소리인지는 우리는 아직도 모르지만, 뭔 소리인지 뭐라고 듣고서는 갑자기 그 희망이 불러서 음, 뭔가 선생님 음, 옆에 있으면 자기도 뭐가 음, 되는 음, 것 같은 음, 느낌으로 해서 쫙 찍고 사진도 찍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의 기대야. 우리도 알지도 못하는 기대. 선생님도 음, 과연 걔들 나한테 뭘 기대하는지도 모르는 그 기대감에 음, 갑자기 충족시켜주고 싶은 의무감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화가 돼야 되나? 근데 그것도 단지 그런 이유로. 어, 단지 그냥, 너무 맑게 좋아하잖아, 기대를 음. 가지고. 근데, 아니, 그래서 나는, 얘네들이 그림을 그리고 싶은가? 이렇게 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림을 너무 그러면, 그리고 어, 싶었는데. 그럼 내가 진짜 제대로 그림 그리는 화가가 돼서, 얘네들한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거 너무 좋아. 왜냐면 며칠 전에 음, 저희가 이제 소시안 위원회에서도 이제 이런 토론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괴에 대한 책임을 이제 져야 된다, 우리는. 그러니까 괴라는 게 뭐냐면 주역에서 나오는 사람의 어떤 자기가 타고나 있는, 꼭 그게 무슨 이렇게 그 위치, 하이라키, 뭐 높고 음,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성향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음, 성향, 그 괴에 대한 책임감도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정말 하고 싶지 않아, 굳이. 음, 그런데 음, 느낌에 뭔가 해야는 될 것 같은 뭔가 음, 그 마음의 어떤 의무감이 나오는 것 같아. 그런 느낌. 어,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 꼭 어떻게 그런 게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난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사람들이 그림을 배우고 싶을 수 있잖아. 근데 미술학원에 가는 그런 정형적인 입시 거는 배우고 싶지는 않아. 그렇게까지 내가 하고 싶지는 않아. 음, 그렇다고 또 막 그렇게 개인 교습을 받으면서 막 비싸게 막 돈을 벌고 이런 것도 또 하기 싫어. 그냥 좀 음, 편안하게 생활 속에서 묻어나오는 그런 그림을 배우고 싶은 그런 대중이 있을 거 아니야. 많죠. 많죠. 누가 가르치냐 이거지. 그러니까. 편안하게. 누가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음, 지금 저같이 선생님하고 한 저하고 중에 평인가 케이트가 가르쳐야 될 것 같아. 바로가 가르쳐야 될 것 같아. 제가 가르쳐야 되겠죠. 선생님이 가르쳐야 되잖아요. 케이트는 뭐 말해 뭐해 그림을 뭘 그려. 음, 그러니까 이럴 때 괴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럴 때 음, 우리가 나만 하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어찌 볼 때는 내가 할 때 어떤 일 중에 나도 내가 해야 된다는 어떤 이 바람, 이 안에 있는 영혼 쪽으로 싫지 않은 어떤 그 의무감, 압박감이 있으면서 또 상황도 그렇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도 있다. 우리가 삶에서 살면서. 있죠. 예. 근데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그, 원래 내가 가려던 길과 연결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더 많죠. 많죠. 예, 그게 훨씬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 선생님은 이제 그림 그리시는 분이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뭐 온라인 강의를 연다든가 편안하게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릴 수 있는, 그리고 요번에 뭐 전시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 수영구 예, 그리자 뭐 이런 것도 그리다. 편안하게 그리다. 그런 것도 같이 지역 주민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거에도 자연스럽게 오게 되시고 그렇게 되는 거고, 저 또한 또 저는 저 나름대로 내가 하는 거에서 조금 폭이 넓어지는 것뿐이지, 너무 음, 내 정원에서 좀 음, 커뮤니티 다른 사람의 정원까지도 이렇게 갈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결론은 온라인 강의도 하셔야 된다. 온라인 강의, 글쎄, 뭐, 그건 원어원 뭐 말고 어떻게.
원어원 흘러가는 거 말고 보고. 홀로 원어원 말고 뭐 단체적으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온라인 아니더라도 뭐 다르게 커뮤니티에서도 음, 하실 수도 음.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면서 또 그게 나만의 봉사가 아니라 또 뭐냐면 내가 확대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 그, 어, 확대, 그쵸. 확장이 되죠. 본인이 음. 확장이 되죠. 예, 그러니까 내 그리고, 마당이 좀 음, 넓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시야도 넓어지고, 음. 일단 그 생각과 움직임이, 이걸, 그러니까 움직임이라는 게 꼭 이 몸의 이동이 아니라 그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그 파장이 넓어진다고 그렇죠, 해야 그렇죠. 되나?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게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그때 제가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그냥 노는 거고 내가 이거 무슨 화가라고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해 못하는 뭘로 선생님을 소개를 시켰더니 애들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뭐 옆에 탁 붙어가지고 자기도 뭔가 될 수 있다. 이 사람 옆에 있으면 그런 느낌을 받게 해주는 희망을 줬단 말이야. 그게 도대체 아직까지도 뭔지도 모르는데 근데 선생님이 이래서 내가 화가가 돼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를 정의하는 거 있잖아요. 나 누구야? 나 뭐 하는 음,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사실은 간접적으로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익을 줄 수도 있겠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지?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한데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나는 누구야? 나는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때 상대로 하여금 저 사람은 이런 이런 거 하는 거구나 하면서 나하고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아니면 음, 내가 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내 스스로가 내가 누구다, 그림 그리는 한량 바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그림 그리시는 분이구나, 한량이시구나, 하고 할 때, 내가 만약에 그런 게 궁금하다고 그러면 가서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쵸. 자기 음. 자신을 안다는 건 결국은 굉장히 이타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어, 최근에, 최근에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에 음, 대해서, 어, 제가 작년 올해 좀 이제 변화가 많이 있고, 속안에, 그러니까 생각에서도 여러 가지가 이제 크게 깨달은 게 많이 있는데, 또 이제 케이트님이 여러 가지 이제 얘기해 준 것 중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백수의 쓰임에 대한 얘기. 어마어마하지. 전천후지.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계속 사는데도, 왜, 약간 뭐냐면, 아는 언니가 좀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제 방에 있던 그림이랑 그 미술 도구를 싹 정리해서 보냈거든요. 음, 그 언니가 이제 공방을 차린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 언니가 너무 고맙다고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제 되게 고맙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원래 그렇게 그런 용도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제가 제가 멋있다. 그 언니한테 저는 이런 용도로 태어난 사람이니 마음에 그렇게 음, 부담을 썩 가지지 어, 마십시오. 이렇게. 네. 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어, 그 뭐지? 식구들이 날 안 내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음, 계속 옆에서 어쨌든 서포터를 해주는 거를 보면 살면서 최근에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제가 조카들을 같이 있잖아요. 키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내가 백수고 시간이 남고 애들도 예뻐하고 막 이러니까 막 와서 애 좀 봐줘 그러면 너무 신나서 가서 막 봐주시고. 봐주고 그리고 우연히 방학 첫날 애들 서울에 올려보내가지고 개학 전날 데려가는 이런 그러니까.
이런데도 막 너무 애들만 온다 그러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신나서 그러니까 그런 거 어떻게 그런 그런 게 그런 이렇게 쌓여서 이제 가족들도 그러니까 가족들이라기보다는 언니나 동생이 이제 저를 그 암암리에 그냥 그런 용도의 사람으로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용도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인지를 용도라는 말이 좀 말이 좀 이상하게 이상하지만 들리겠지만, 그런 식구에서는 어,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음, 자기들의 자기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용이한 음, 리소스죠. 근데 백수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솔직히. 그쵸.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지방으로 돌아다니니까 두 사람이 날 핑계로 우리 집에 놀러 온다는 핑계로 놀러 오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또 백수니까 여러 군데를 사니까 여러 그러니까 지역도 그 갈 수 있고. 전에는 자기들도 어디 가서 편하게 놀고 싶은데 어디 가려면 이제 숙박비도 부담스럽고. 비싸고 막 뭐 또 챙길 것도 많고 막 이런데 뭐 제가 이제 여기 충청도에 살 때는 또 충청도인대로 강원도에 살 때는 강원도인대로 그냥 어쨌든 집에 물건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와서 막 재밌게 그냥 편하게 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음, 보면 에너지인데 선생님. 예전에도 한량이셨고 계속 평생 한량이셨단 말이야. 그 백수로. 백수의 한량을 쉬었는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에너지의 색깔이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음, 내가 이렇게 해서 애들도 편하게 봐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좀 여러 개 자유롭게 사는 것도 거처도 마련하니까 자연스럽게 거기가 사람들이 좀 와서 구경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여행 관광 그런 것도 될 수도 있고 그냥 뭐 쉬운 에어비가 이렇게 된 거지. 그쪽으로 에어비. 그러니까 의도한 건 아니나 그렇게 됐죠. 예,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나만의 어떤 그런 내가 이거 기여한다고 그랬나? 나의 공헌도, 기여도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인식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다는 거를 알게 되면서부터는 내가 변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보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음, 스스로가 아유 나는 뭐 하는 것도 없고 막 그냥 그림이나 그리고 아유 나 왜 이렇게 찌그러져서 이렇게 내가 음, 찌그리고 있으면 음, 다른 사람들도 날 찌그리로 보는 거지. 음. 근데 내가 이렇게 울고 나 코스모스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나비야. 아우 나 나비야 나는 헐헐 날라 나는 무거운 게 싫어 난 아름다운 나비야 오늘 갔다가 내일 죽어도 뭐 원한이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어머 지가 무슨 나비래 아유 씨.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그녀의 문제고 그들의 문제고 그치, 그치. 그냥 내가 나비라면 저 나비래 그럴 거라고 보통 사람 왜 그런 줄 알아요? 나비라고 불러준다고 나한테 내가 돈 내는 거 아니거든. 그쵸. 돈 들어요? 그게 뭔들 못 들어줘. 나비라 뭔 상관이.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음, 그걸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진짜 나비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은 이름도 그렇고 모든 기운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불리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 되게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그 백수로. 근데 이제 저번 음, 편하고도 얘기한 것처럼 자, 그러면 이 가격표를 매긴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여성들이 이게 좀 조금 힘들지만 가격표라는 건 난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대방한테 내가 나의 접근력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접근력. 음. 음. 그러니까 근데 사실 아직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선생님한테 어떤 사람이 나 좀 편하게 그림을 좀 편하게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네, 그러세요. 언제 오세요? 이렇게 한다는 게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시간당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세션을 딱 그러면 얼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딱 해서 뭐 10세션 이렇게 해서 딱 하면 서로 편한 거거든. 이거는. 근데 가격을 안 줘. 그러면 이건 뭐냐면 안 가르치겠다는 거하고 가르치겠다는 거 동시에 언어라고. 그러면 받는 음. 사람이 굉장히 부담스럽지. 언제까지 가는? 부담스럽죠. 항상 은혜를 받는 입장이죠. 내 의지는 하나는 없죠. 왜요? 아니, 잠깐 제가 뭘 건드려가지고. 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격표 우리 그 화폐의 가장 유용성은 이 교환 수단을 하게 해준다는 게 바로 화폐의 가장 그 큰 역할이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뭐 프리로 해드리고 편한 대로 막 했어.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은 롱텀으로 보니까 자기의 의지가 다
그러니까 항상 나한테 멀시를 받은 거지, 자비를 받은 거지, 내가 뭔가를 스스로 해서 결정해서 내가 했다라는 생각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되더라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하는 음, 사람이 내가 뭐 15,000원을 내든 50,000원을 내든 10만 원을 내든 다만 내가 10만 원을 내고 바로 선생님하고 뭐 몇 회를 했어. 내가 50만 원을 내고 몇 회를 했어. 그러면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한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바로 선생님 그 돈을 안 받고 공짜로 해줬어. 그럼 이거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했다기보다는 내가 바로 선생님한테 은혜를 입은 거지. 음,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 그래서 그리고 또 바로 선생님은 그거 하시면서 어떤 게 있냐면은 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언제 내가 이거 언제까지 뭐 그만한다 이게 감정 라인이 굉장히 미묘하잖아요. 우리 사람들 살면서. 그쵸. 어. 그래서 가격을 이 교환 수단의 어떤 조개 껍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가격을 매겨야 된다. 그래야지 이 올 때 사람들이 이 어떻게 오야 되는지. 근데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 선생님이 나한테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한테 타겟이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표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직접 나서서 누구를 가르쳐 보겠다고 생각해 보지 않아서 그런 거에 대한 기준 자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들이 우선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쵸, 그쵸. 생각해요. 그리고 왜냐면 가격이라는 것도 그 상대에 따라서 맞따로 다르죠. 달라지니까. 어, 그러니까는 음, 지금 우리 소렌 스터디가 사실은 이제 여성이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갖고 브랜딩을 만드는 그런 건데 거기에서 내가 가격을 어떻게 채정하느냐가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저 옆집 여자는 5만 원 받던데 그럼 나는 5만 5천 원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유 옆집 여자 5만 원 받는데 뭐 5만 원 다 받아 4만 5천 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무슨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잖아. 그런데 나는 옆집 여자가 5만 원을 받던 6만 원을 받던 상관없어. 나는 음, 나야. 그래서 나는 그냥 뭐 얼마를 받을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본인이 음. 어떤 생각과 어떤 대중, 내 소비자는 이런 소비자가 왔으면 좋겠어. 라는 거를 가지고 그 가격 책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우리 소렌 스터디에서 300에서도 이제 하고 300에서는 잘 안 다뤘다가 진짜 가격 책정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24년도에는. 예, 그거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나는 옛날부터 숫자 개념이 잘 안 근데 쓰니까. 그게 선생님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여성들이 거의 대부분이 갖는 문제거든, 이게. 안 그러는 분도 음, 있어. 똘똘이 예, 방구라서 예. 그렇게 안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아닌데, 어, 저랑 저희 식구들이 언니나 동생이나 다 이제 손재주가 좋은데, 좋으니까. 다 그게 문제예요. 가격을 그러니까 못 매겨. 가격을 못 매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격을 매긴다는 거는 굉장히 저한테는 제 얘기를 해보면 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격이 몇 번 바뀌었어요. 지금은 이제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 됐죠. 사람들이 한번 하기엔 부담스러운 가격이 됐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이유가 뭐냐면 나의 상태를 조금 파악을 했어요. 이제 요번에 우리 바로 선생님을 이 영상을 보시면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파악을 해야 돼. 내가 한 사람한테 드리는 에너지를 나는 얼만큼 쓰는 사람인가를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선생님 그러니까 그림을 그런 경험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림이라고 봐봐. 그러면 선생님이 한 폭의 그림을 그릴 때 내가 음, 얼마나의 공을 들이고 내가 얼마만큼을 드는 거는 본인이 아시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음,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그거에다가 또 세상에 요즘 얼마씩 받지? 이런 것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뭘 봐야 되냐면 나에게 오는 사람들, 나는 이런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께서 그냥 나는 그냥 아줌마들이 편안하게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즐기고 하는 거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 라면은 가격이 좀 낮으셔야 돼요. 근데 아니 나는 이번 하는데 결심을 하고 요번에 한번 해가지고 그냥 인생 조져버린다. 이런 이렇게 결심을 가진 애들, 입시 결심을 가진 애들면 가격을 높여야 돼요. 왜냐면 그건 이 내가 못할 것 같아. 그건 못하죠. 본인이 결심을 가지고 안 가리킬 건데 그거를.
내가 그리고 그렇게 안 살았는데 그걸 그걸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돼. 가르쳐. 그리고 또 만약에 '난 도저히 내가 이거를 가격을 못 매기겠어. 그냥 누가 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음. 뭐냐면 그냥 강사로 가셔야 되는 거야. 어떤 데서 판 음. 깔아주는 데서 강사로 가시고 요번에 그림 뭐 하다 이런 것처럼 그냥 강사로 가신다. 그래도 내 가격 그림에 대한 가격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은 인제 그런 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 이 그림은 어떤 사람에서 어떻게 해서 어떤 대중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 그림을 내셔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시 거꾸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전 저를 보니까 한 사람한테 그 순간에는 120%를 쓰는 것 같아요. 120%를 써요. 그리고 예. 만약에 상담이 딱 들어오면 그 들어오는 순간에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 만날 때까지 그 사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는 그러고 인제 얘기를 해. 근데 내가 느꼈을 때 가격을 낮았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궁금 반 심심 반, 반반을 보는 음음음. 사람들이 난 그런 사람은 화가 나더라고 내가 우라통이 쳐가지고. 음음음. 날 테스트하는 느낌이 들고. 음음. 나는 가격 올려 버렸어 그래서. 진짜 음. 시리어스하고 진짜 내가 간절한 사람이 오라는 거지. 나는 음. 100% 확신을 하거든. 내가 그거를 저기 조언을 해서 해줄 거라고는 나는 100% 확신을 하는 이유가 이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 대충 그렇게 나한테 온 사람은 또 나도 대충 그렇게 하는 경향을 내가 봤어. 그거 내가 못 음. 견디겠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가격을 올려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상담 올 때 "아 가격이 셉니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은 뭐 긴가민가 하시는 분이 있어. 그러면 상담료가 비싸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하고 정말로 네가 할 때 그때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그래야 에너지라는 게 있거든. 이 사람도 알고 싶은 마음, 진실한 마음이 있고 음. 나도 진실하게 했을 때 팍 오면서 뭔가 이렇게 변화가 오는데 '뭔데? 이 사람이 할까? 천지선과 케이트가 뭐 얼마큼 매칠까?' 하면서 이렇게 딱 던져 보는 거 있잖아. 그런 게 하면 나도 느끼니까 빈정상하니까 이게 수박 겉핥기밖에 안 돼. 음. 그거 내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내가 올려 버렸어요 그냥 확. 근데 나는 거의 만족하거든 올리는 거에 대해서. 네. 그리고 올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게 되지. 음. 더 생각을 하게 되고 '뭐 부족한 게 없을까?' 하고 계속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음. 저는 그런데 선생님은 또 다르잖아. 선생님은 에너지를 이렇게 확 쓰실 수가 없다고 나처럼. 그럼 거기에 맞게 또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격 책정을 꼭 해야 돼요 사실은. 그게 아. 서로에게 이 문을 열어 주는 거야. 그런 것도 진짜 공부할 수 있으면 공부하 하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24 년도에는 분들도 해야겠다. 소련 스터디에서 음. 브랜딩까지 300 까지 했으면 인제는 내 가격을 어떻게 채팅하는가. 음. 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넘버가 올라가야지 내 가격 가치가 올라간다 그러지는 않아 실제적으로. 난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 절대로.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 내가 어디에다가 어느 대중에다가 눈을 두고 있느냐에 다른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께서 그냥 지나가다 그냥 그림이 그 그림을 부담스럽지 않게 그릴 수 있는 사람들 그림을 그렇게 힘을 주고 막 보는 것보다 부드럽게 그냥 평상시에 있듯 없듯 이렇게 가볍게 볼 수 있다 그러면 그림 그리는 배우는 것도 가격이 세지 않아야 되고 그림 자체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가격을 가야죠. 근데 가격 한 점 그 그림 하나 그리는데 1 년이 걸리고 2 년이 걸려. 그리고 재료가 막 보석으로 박아 놔. 그런 그림이 있더라고. 1 억씩 네. 나가더라고 1 억씩. 보석 박는 그림들이 음. 있죠. 예. 보석을 막 받고 막 몇 억씩 해 가지고. 저는 그 그림은 너 우리 집에는 못 꼴 것 같아. 나 도둑놈 올 것 같아서. 근데 아무튼 그러면 그분들은 그만큼 또 가격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음. 왜냐면 들어간 재료 그다음에 내가 거기에 쏟는 막 그 음. 1 년의 그 시간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지 그게. 그러니까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득은 어떻게 보냐?" 이럴 거 아니야. 그 대신 선생님은 힘을 많이 안 들이니까 여러 면이 그냥 같이 해서 소술소술소술 해 가지고 터닝 포인트도 빠를 수도 있다고. 근데 이렇게 힘을 많이 주는 사람은 가격은 센 대신에 많은 사람이 올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저도 그게 또 그래요. 여러 사람이서 그게 해서 집중되는 일이 아니니까. 음.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든 저렇게 하든 이렇게 하면은 가격을 낮추면 돈을 못 버냐? 그건 또 아니야. 그렇게 볼 수는 없어. 그러니까는 음. 가격을 높이면 또 돈을 더 많이 버냐? 그것도 아니야. 아 그건 아닌 것 음. 같아요. 터닝 포인트라는 게 있거든. 이 듀레이션 타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거나 그거나
뭐 거기서 거기. 그리고 또 이제 돈 버는 그런 건 또 다른 거고. 그러니까 먹고는 산다. 중요한 거는. 음, 음, 음. 먹고는 산다. 근데 사람의 에너지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 기력 빨려서 못 해요. 왜 저는 한 사람 뭐 보면 못하지. 그건 기가 너무 많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럼. 한 사람 보면 음, 계속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을. 커피 마시면서도 음,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 사람이 뭐 할까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10사람이 오고 뭐 하루에 뭐 몇 사람씩 오면 못 하단다고. 그러니까는 이런 컨설턴트 하시는 분들은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뭐 세 사람 이런 식으로 봐지 그 이상은 볼 음. 수가 없어요. 음, 내 얘기를 하고 있네. 아무튼 중요한 거는 가격이 중요하다. 근데 왜냐면 이 아트를 하시는 분들이 이게 되게 난감할 거야. 굉장히 난감하죠. 예, 아트적인 소질이 있으신 분들이 또 이 넘버 쪽으로는 또 약간 조금 안 되거든. 감각이 아, 예. 둔해요. 안 되기도 하고, 예. 여러 면으로 그게 되게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죠. 그래서 음, 이런 부분을 조금 그냥 정말 가격으로 내 상품 가치라기보다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내 어디언스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음, 내 팀. 그러니까 선생님의 음,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재벌이냐? 아니면은 학생이냐? 아니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 음. 그쵸? 그건 좀 더 뭔가 경험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뭐 경험치도 있어야 되고 선생님이 또 생각하시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20대를 제 메인 타겟으로 절대 보지 않거든요. 그러기엔 너무, 20대는 너무 아무것도 어려. 안 했지. 아무것도 안 했지. 애기들이잖아. 베이비. 내 아들들. 내 애들이 20대잖아, 지금. 베이비, 그럼 뭘 봐? 가서 일이나 음, 하지. 그러니까 방바닥이나 닦고.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래. 뭐 그 나이 하라는 거 다 하지. 때는. 그러니까 제 메인 타겟은 보통 45세에서 음, 55세, 60세 이러신다고. 그러니까는 제가 음, 요구하는 상담료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는 분들이세요. 음. 사람마다 다르지만 또. 그러니까는 그래서 내 어디언스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강의 다 했어. 24년치. 프라이스 강의. 오늘의 그 제목은 한량의 쓸모와 가격.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한량으로서 사람들 도와주잖아요, 선생님. 예, 예. 가끔씩 이제 가족분들 이렇게 그 품앗이도 음. 하고 하시는데 시간당 얼마라고 계산하세요? 시간당 계산하세요? 하루당 계산하세요? 이거, 뭐 시간당으로 계산하진 않는 것 같은데요. 그걸 이제 그런 거래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그냥,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함부로 못 그러니까 쓴다니까 이 인력은. 가서 이렇게 그냥 이제 봐주고, 뭐 나중에 이제 가끔 언니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용돈을 이제 보내줄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주고 싶은 대로 그냥. 그러니까. 근데 그럼 또 나는 뭐 그냥 들어오면 주는 대로, 감사하고 주는 대로 안 주면 뭐 안 주는 아닐 대로. 거고. 근데 가서 이제 내가 이쁜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그 노동력에 대한 비가 사실은 이거는 친족이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시간이 있다고 해서 다 도와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순 없죠. 그렇죠. 음, 선생님도 한량이고 백수지만 가른다는 거지. 내 기준치가 있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는 시간당 비싼 분이에요, 선생님은. 왜? 우선 가른다. 들어오는 일이라고 다 가지 않는다. 내 시간, 가야 되는데. 내 시간에 어떤 그 기준점이 있잖아. 근데 그 기준점이 굉장히 모호하거든. 그때 기분 따라 달라지고, 그때 여건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호성을 또 가격으로 보면 그 비싸죠. 그리고 또 오래 도와주지도 않아. 돌아줘. 하루 이틀이어야지. 이게 막 일주일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쵸, 이게 힘들죠. 굉장히 한량으로서의 이제 또 음, 음, 피곤함이 몰려오죠. 지금 약간 그렇긴 한데, 우리 조카 손주 봐줄 때도 딱 음, 이제 한 달 얘기하고 가서 이제 한 달을 주말 빼고, 일요일 빼고, 이제 계속 애를 봤는데, 그게 이제
너무 예쁘잖아요. 그땐 음. 진짜 눈이 확 뒤집혀가지고 음. 콩깍지가 딱 씌어가지고 너무 예쁜 거야. 막 음. 정말 정말 먹어버리고 너무 이쁘죠. 너무 예뻐가지고 아, 돈 필요 없다. 막 이런 돈이 묻고 뭐고 음. 그냥 너 그 애기 보는 재미로 막 너무 음. 신나서 애를 봤는데 그게 한 달 딱 하고 나니까 아, 피곤하죠. 예쁘긴 하지만 난 가서 너무 쉬어야 되겠구나. 피로감이 확 몰려들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음. 선생님의 그 한량으로서 가시는 그 일당이 음. 싸진 않다. 음. 넘버적으로는 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가시는 거는 가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넘버로 가격으로 어떻게 매길까가 참 애매해요. 음. 그렇지만 가격이 낮다고 해 가지고 내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가격이 낮다고 해서 내가 가치가 낮은 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기준점과 그다음에 나를 좋아하는 그룹의 내 어디언스가 누군가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요런 거 오늘은 쪼끔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랑 연결을 해서 우리 한량 선생님한테 제가 자꾸 이 가격에 대한 중요성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막 설득을 하는 것 같아. "선생님 가격 그림을 파셔야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예. 오늘은 그래서 오늘 인제 2024 년에는 우리 바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3 년에는 그 브랜딩을 만드는 것까지 했으니까 24 년에는 우리 그 솔시안 분들 아니면 지금 저희하고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 그 브랜딩을 만든 이후에 내가 내 서비스나 내 상품이나 나의 어떤 이런 것들에 얼마만큼의 가격을 붙여야지 합당한가 고 부분도 한번 제가 고려해서 클래스에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디어가 좋다. 그쵸 선생님?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